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애자일 적용 시 필요한 주요 지식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애자일 관련 책을 보시다 보면은 린이라든지 스크럼이라든지 kanban, 뭐 애자일 개발 선언문 이런 용어들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애자일 원리와 이제 방법론들인데요. 처음 이제 애자일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들 간의 어떤 연관 관계에 대하여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또 요즘에는 애자일 조직이나 뭐 경영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그럼 애자일 원리, 방법론 간의 연관관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자일 원리와 방법론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럼은 불확실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이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애자일 방법론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면서 가장 많이 보급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크럼 마스터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크럼 마스터도 이 스크럼에서 나온 용어로 이 스크럼을 잘 활용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전문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전통적 프로젝트를 우리가 애자일로 바꿔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칸반이라는 방법입니다. 칸반은 업무의 시각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반은 이 스크럼에 비해서 보통 이제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지원 조직,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조직을 할 때 이 칸반이라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린 스타트업입니다. 린 스타트업은 비교적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방식인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 린 스타트업이 많이 이제 발전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이 린 스타트업 방법을 활용하면은 매우 효과적이란 거를 이제 많이들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이해를 해서 최근에는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뭐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 린 스타트업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싱킹입니다. 이 디자인 싱킹은 오리지널 이제 애자일 방법론은 아닌데요. 실제 이제 스크럼이나 린 스타트업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 디자인 싱킹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효과적이라는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업계에서 많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을 합니다. 이 디자인 싱킹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잠재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찾아내는 어떤 디자인 사고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좀처럼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도출을 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라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이제 스크럼이나 칸반, 뭐린 스타트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어떤 팀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면은 이 세이프라는 거는 예를 들어 조직 차원에서 이 애자일을 적용할 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팀들에 적용을 할 때 스크럼이나 칸반보다는 세이프 같이 이런 확장된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 세이프의 약자는 스케일드 애자일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외에도 이제 한 뭐 굉장히 많은 애자일 방법론들이 있지만은 좀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린과 애자일입니다. 그래서 린과 애자일은 어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나온 거 외에 뭐 XP라든지
뭐 FDD라든지 DSDM 이런 여러 가지 애자일 방법론들이 한 10가지 이상은 더 있습니다. 자, 그럼 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린은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나온 경영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으면서 어떤 일체의 낭비를 허용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 사고가 이제 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속적인 어떤 개선, 즉 지속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건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낭비 제거. 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웨이스트라는 거는 어떤 고객에게 별로 이제 가치를 주지 않는 어떤 불필요한 활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무가치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ust in time, 나 칸반, 이런 것들도 이제 린에서 나온 어떤 개념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제거한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경영과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자일 조직으로 간다고 할 적에 린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린이 굉장히 엔터프라이즈 차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경영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자일 원리입니다. 이 애자일 원리는 애자일 개발 선언문, 보통 디벨롭먼트 매니페스토라고 하죠. 이 애자일 개발 선언문으로 대표되는데 여기에도 한 12가지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먼저 개념은 고객 가치에 초점을 두고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개발 방식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원리를 보면은요. 계획을 준수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한다. 자, 요 얘기가 이제 굉장히 어떤 애자일 개발 선언문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하나의 문구인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을 이렇게 다 세우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준수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전통적인 프로젝트에서 추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프로세스와 도구보다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즉 이제 창의적인 뭔가 제품을 개발하려 그러면은 뭔가 짜여진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람들 간의 어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제품은 자기 조직화된 팀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셀프 오가나이징이라는 용어를 아마 이제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셀프 오가나이징이라는 것은 어떤 팀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자일 원리에서는 이런 자기 조직화된 팀이 되었을 적에 훌륭한 제품이 나온다라는 어떤 그 철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애자일 조직들이 자기 조직화된 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애자일 원리와 방법론, 실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자일을 조직에서 적용을 할 적에는 이 세 가지 레벨에서 세 가지 레벨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에서 적용할 때는 이제 실무 차원에서 적용하는 이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는 각자 자기들이 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킵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 간의 협업이라든지 뭐 사일러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뭐 창의적이지 못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개선할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스크럼이라든지 칸반 같은 이런 방법론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론에서 갖고 와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거죠. 뭐 스크럼이나 칸반에 나온 제시하는 걸 무조건 다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상당 부분 활용해서 조직에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런 어떤 뭐 스크럼이나 칸반이나 뭐 디자인 싱킹이나 뭐 린 스타트업을 활용할 때 우리 팀이나 조직에 딱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기존의 어떤 프랙티스들을 좀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에 맞게 새로운 프랙티스들을 어떤 크리에이트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애자일 원리입니다. 그냥 내 맘대로 아무런 원칙 없이 막 프랙티스를 변경하거나 뭐 만들어내면은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 애자일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린이나 애자일이죠. 그래서 요거 기반하에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방법론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자일을 적용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애자일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이라든지 뭐 애자일 코치라든지 매니저 이런 분들은 애자일 원리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자일 원리와 어떤 방법론 외에도 그럼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복잡계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잡계 과학은 어떤 애자일이 나오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호작용하는 많은 구성 요소들로 인하여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상을 예측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잡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싱킹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싱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려면은 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자일 조직으로 갈 때 이 시스템 사고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애자일 적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뭐 이제 뭐 새삼스러운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개념이지만은 우리가 애자일 조직으로 갈 때 특히 이제 강조되는 관리자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과 성장을 위하여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리더십이 어떤 팀원들을 쥐어짜고 뭔가 거기서 푸시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라 그러면은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는 직원들의 어떤 성장,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조직이 성장하는 해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입니다. 이 코칭이라는 거는 그 팀원들의 어떤 사기를 높이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이 애자일 어떤 원리와 방법론을 잘 활용하게 하려 그러면은 팀원들이 뭔가 동기부여되고 자발적으로 뭐 움직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런 코칭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질문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뭐 이런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애자일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션입니다.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거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이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스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 팀 내에서는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보통 이제 의사결정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팀원들이 뭔가 수평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회의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을 알면은 우리가 애자일 조직을 구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자일 조직 환경인데요. 초기에 이제 우리가 애자일을 적용할 때 저런 애자일 원리와 방법론만 알면은 잘 적용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그것만 알고서는 잘 적용이 안 됐어요. 조직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자일을 잘 적용하려 그러면은 단순하게 원리와 방법론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떤 조직 같은 경우는 뭔가 그 하이라키한 조직이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결제 단계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자일 조직으로 가면은 약간 슬림화 시켜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게 우리가 좀 더 애자일하게
에자일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예산 관리. 예산 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연 단위로 예산을 관리를 하고 그걸 준수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같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뭐 연 단위로 뭔가 예산을 뭐 예측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기 단위로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끔 예산 관리라든지 프로젝트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평가. 성과평가도 이 애자일 조직으로 가면은 팀원들이 막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의 지시보다는 구성원들이 막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하고 일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도 뭐 동료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절대평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훨씬 더 애자일을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환경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요. 자, 린이나 칸반, 스크럼 같은 어떤 애자일 원리와 이제 방법론들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조직 환경이 있는 거죠. 조직 환경에는 우리가 리더십이라든지 뭐 people, 그다음에 스트럭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애자일 경영의 범위는 이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영 방식이 오퍼레이션 되는 조직이 우리가 애자일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애자일 원리와 방법론, 경영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만약 잘 안 되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식을 그럼 모든 사람이 습득할 필요가 있냐고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어떤 실무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에 대한 어떤 큰 그림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의 필요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스크럼 마스터나 애자일 코치, 관리자분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무 지식까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알아야 될 사람은 스크럼 마스터나 이제 애자일 코치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